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많이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1.06%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2.23%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급으로 보더라도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기관들이 다 팔았어요.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어제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장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 왼쪽이 레버리지 상품, 파생 상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인버스 파생 상품인데 지금 인버스 쪽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조심해야 되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보는 이 장중 수급 분석을 보게 되면 고점권으로 분석되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플랜 A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역시나 이 고점권으로 분석되는 종목들 있죠. 많이 있어요. 좀 내려볼게요. 엄청나죠? 많이 있죠. 이 종목들이 지금 몇 칸 내렸는데 다 고점권으로 분석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좀 조심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또 의기소침해 가지고 앞으로 주식시장 안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조심하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카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종목을 보유하고서 순환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특히 플랜 A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쉽죠. 예를 들면 현재 이쪽 왼쪽에서 보이는 게 고점권으로 분석되는 종목들이다 아닙니까? 그러면 쭉 내려가다 보면 지금 별로 없지만 간혹 가다 보면 이 바닥권으로 분석되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죠. 바닥권이 몇 종목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거의 없네. 거의 없네. 여튼 이 여러 종목 부여하다 보면 고점권으로 분석이 되는 종목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곡점 지표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플랜 A 참모들 매도하는 거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현금화 시키고, 또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아니면 수급 분석을 통해서 세력들이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검색이 되잖아요. 그런 것 좀 포트폴리오에 스카우트해서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포트폴리오를 순환매하면서 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신경 쓰지 말고 계속 하시는 대로 하면 되고, 또 그리고 뭐 나는 현금 여유가 있다, 종목을 좀 더 사야 된다, 이런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외에 지금 이미 다른 종목들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추가로 좀 들어가기보다는 현재는 조금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좀 지켜보는 게 좋겠나 싶습니다. 여튼 이렇게 좀 조심하라, 앞으로 시장이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의기소침하기 때문에 좀 희망을 부려주는 그런 이야기도 좀 해드릴게요. 오늘 카페에서도 퇴직연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가치투자연구원에 보면 제가 한 2015년도 그 전부터 퇴직연금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보면 이건 2015년 1월 29일 날 적은 글인데 그 이전에도 적었기 때문에 한 2014년 그 정도부터 계속 적었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오래된 연구 자료라서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추이만 보시면 돼요. 딱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된 거는 퇴직연금이고 회색으로 된 거는 국민연금입니다. 그럼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한 2040년대에 정점을 찍고 이제 이 하락 추세로 접어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퇴직연금은 그 기간에도 계속 늘어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국민연금의 빈자리는 퇴직연금이 채우게 될 겁니다. 또 그리고 그 2040년 이전까지는 국민연금도 불어나고 퇴직연금도 불어나는 상황이라서 이런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죠. 이미 우리는 주식을 들고 있고 주식시장으로 돈이 유입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또 그리고 오래전에 올려드린 글이라서 이미 카페에 계신 분들께서도 자기 퇴직금 주식 쪽으로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여튼 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3월 달에 낸 이 자료를 보니까 올해 3월 달입니다. 그 내용을 좀 다운로드 받아 보니까 현재 상황이 이렇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퇴직연금이 252조 원
이렇게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한 13에서 15%요 사이로 계속 퇴직연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원금 보장 절대적으로 많죠. 그런데 이 원금 보장하지 않는 이런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데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으로 아직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돈이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한 6개 증권회사에서 퇴직연금 우리한테 맡기면, 운영을 맡기면 수수료 안 받는다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만약에 이 직장을 다니면서 퇴직연금을 어떻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앞도 뒤도 안 보고 무조건 주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게 우리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 주식 투자로 가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갖다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오릅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그 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발행 통화도 계속 늘어나고, 뭐 미국의 돈도 늘어나고, 뭐 우리나라도 M2 통화 계속 늘어나고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계속 늘어나죠. 지금 이제 몇십 년이 됐잖아요. 거의 30년 정도 되는 자료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 속에 엄청난 사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IMF도 요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있고, 카드 대란도 이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도 이 속에 들어가 있고, 또 2014년 뭐 유럽 재정위기, 그 이전이죠. 재정위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코로나 사태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많은 위기들이 있고 그때마다 시장이 정말 끔찍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세적으로 보면 오른다니까. 제가 직장 다니고 퇴직연금을 갖다가 어떻게 다룬다면 저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주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직장 다니는 분들 많으실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금 보장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변동성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도 그 회사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차라리 망하는 것 걱정 없이 하려고 그러면 뭐 우리 코덱스 같은 거 있죠. 코덱스 지수 상품에 그냥 그대로 투자하는 거 있죠. 그런 것 쪽으로 운영하게 되면 절대 안 망하죠. 우리 한국 주식시장이 없어져야 망합니다. 그러니까 안 망한다 봐야 되겠죠. 저는 무조건 주식 이쪽으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께서도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튼 현재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거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 주식시장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 주식시장으로는 지금 주식 투자로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제서야 돈이 들어올 거예요. 아마 퇴직연금도 주식으로 많이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미국이나 호주나 다른 나라들 봐서도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 주식 쪽으로 들어오는 퇴직연금 비중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 정도 수준만 맞춘다 하더라도 앞으로 상당 부분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시장을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많이 팔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종들은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래도 돈은 돈다는 얘기입니다. 현금 여유가 좀 있고 나는 장기적으로 좀 본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매수할 만한 종목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에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죠. 좀 살펴보면 국도화학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대한제당, 그리고 리더코프, 또 샘표도 좀 올랐네요. 아이윈스, 유승기업, 태경산업, 한샘, 휴비스,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휴비스는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많은 업종들 세력들이 매수했기 때문에 그래도 찾아보면은 좀 있겠죠.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수했는지 좀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어제는 SK 이노베이션 많이 매수했더니 오늘은 S-오일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S-오일을 많이 매수했어요. 그리고 오늘 수급은 좀 돋보이는 게 있네요. 호텔 신라, 뭐 신세계,
요 유통업, 뭐 숙박 이런 거 괜찮죠. 멀리 보면 괜찮습니다. 삼성중공업도 괜찮고 다 괜찮은 종목들입니다. 이런 것들 세력들이 매수를 했는데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SOE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연기금 쪽에서도 SOE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사모펀드 쪽에서는 신세계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투신은 뭐 했노? 투신도 신세계, 보험도 신세계, 세력 전반적으로는 SOE 하여튼 이런 종목들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이거 종목 제가 가려버리니까 안 보이네. 자, 이렇게 보이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 차라리 관심이 없었으면 없었지 플랜 A 참모들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은 한 종목도 없습니다. 이 종목들은 괜찮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 시황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보고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내일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시장이 조금 조정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좀 어떤 임계점에 다다랐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레버리지 인버스 파생 상품을 봐도 그렇고 또 여러가지 어떤 분석을 갖다 해봐도 업종도 그렇고 또 각 개별 종목을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나 많은 현재 이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고점권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이 퇴직연금 결국에는 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는 퇴직연금도 국민연금도 계속 적립금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고작 해봤자 2021년이잖아요. 우리는 땡 잡았다니까. 그나마 우리는 괜찮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막차 탔어요. 막차를 타가지고 모르겠어요. 2040년 전에 65세를 맞이하시는 분들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 분들께서는 살아생전 참 퇴직하기 전까지 큰 호황을 한번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참 땡 잡았고 요때 돈을 잘 불려가지고 그 중간에라도 뭐 순서대로 손들으면 돼요. 카페에서 저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고 손을 드세요. 손을 드십 순서대로 손들어서 먼저 갑니다 하고 빠이빠이 해가지고 동남아로 가시든 아니면 어디로 가시든 나는 세계 여행하러 갑니다 가시든 자기 삶을 찾아서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여튼 우리는 이 땡 잡았어요. 이 기간 잘 이용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이만큼만 20년 생각하면 뭐 대충 살다 죽는 긴데 내가 200년 산다 그러면 좀 생각을 좀 해보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때 마주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일이죠. 아마 우리 자녀들은 이때 심각하게 머리에 굴려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크게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한 요 20년 요 기간 동안에는 우리 아시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 아마 자녀 세대가 나가서 좀 어느 정도 활동할 때도 아시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 세대는 아시아에 머물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고 은퇴하고 뭐 세계 여행하고 동남아에서 살고 뭐 즐겁게 살다 가면 되지만 우리 자녀들은 아시아 연구하면서 아프리카 쪽으로 좀 넘어가서 투자를 계획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일단은 뭐 제 생각이고 나머지 디테일들은 자녀 세대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죠. 어쨌든 뭐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그냥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주식 투자입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